여러분,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석 달 내에 큰 재앙, 대재앙이 닥친다고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모든 것을 현금화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 CNBC하고 손정희 회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영향을 받은 건지 요즘 말입니다, 5대 그룹, 그러니까 재벌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현금을 모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도 그럴 것이 손정희 회장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스하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나는 공격적으로 자산을 매각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손정희 회장은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홀딩스라는 회사 자산 매각했어요. 그래서 현재 많은 자산을 매각해서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6조 원입니다. 66조 원을 현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현금을 손에 쥐고. 예. 이미 이렇게 행동에 나선 걸 보면서 5대 그룹의 그 행동들도 지금 현금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앞으로 기회를 잡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실제 중앙일보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올 3분기에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여기 5대 그룹입니다. 5대 재벌입니다. 이 5대 재벌의 34개 상장 계열사의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해봤더니 총 2조 9천억 원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유입. 쉽게 말하면 5대 그룹에서 2조 9천억 원의 현금이 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그 와중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은 대출을 받든가 회사채를 발행을 하든가 등등을 통해서 현금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대 그룹의 그런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달라진다. 2분기만 하더라도요, 5대 재벌의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7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쉽게 말하면 현금을 모으기보다는 투자에 바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올 3분기에는 플러스 2.9조, 그러니까 거의 3조에 대한 현금을 확보하는 모양새니까 이게 도대체 재벌들이 왜 이러지? 진짜 손정희 회장의 말을 믿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재벌들은 현금을 쌓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오든 뭐가 되든 이거 쉽지 않다. 적어도 앞으로 1년 이상 버텨야 된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성장 분야의 투자를 위한 실탄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겹치는 겁니다. 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준비한다.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그것도 국내 5대 재벌들이 현금을 모은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현대차, SK, LG, 롯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나름대로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현상에 대한 파악과 분석과 그것을 통해서 그룹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지라는 거예요. 이론가도 많고 실제 실물에서 뛰는 실물가들도 많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현금을 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왜 이렇게 현금을 모을까? 결국은 자산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자산의 거품이 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산의 거품이 생각보다 빨리 꺼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에 따라서 우리 재벌들도 보세요. 삼성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예요? 3분기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1조가 늘어났습니다. 1조가. 현대차는 3.1조가 늘어나고요. 3.1조. 3조 1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롯데도 6천억 원이 늘어났고요. 롯데도. 지금 줄어드는 데가 LG가 줄어드는데 8천억 원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SK도 1조가 줄어드는 데 그쳤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2분기와 3분기는 완연하게 다르게 보이죠. 지금 1분기 때 가장 어려웠을 때, 이때 작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 3분기에 5대 재벌들은 현금을 계속 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5대 재벌들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말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에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줄였습니다. 오히려 15조 7천억 원이거든요. 전분기보다 33%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1.4%가 줄었고요. 영업은 지금 주춤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건이 안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현금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그죠? 이것은 뭐 엄청나게 2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19조 6천억 원입니다. 2분기보다가 무려 75.1%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9% 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보면 지금 5대 재벌들은 영업에 대한 현금 흐름은 줄여가면서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늘려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지금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높아지고 있다. 또 현금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다가올 위기에도 대응하고, 또 미래 신성장 동력에 대한 개발에도 필요하고, 더 핵심적인 것은요, 거품이 꺼졌을 때, 그때 M&A를 하겠다, 이런 얘기에 M&A를 하겠다. M&A. 특히 말입니다, 이 5대 재벌들이 심지어 영끌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현금을 끌어모은다, 이렇게까지 재계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입을 하든지 자산을 팔든지 지분을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채를 발행하든지 무조건 현금을 모아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이들의 절체절명의 어떤 운명이라는 것은 기회 요인도 되고 위험 요인도 되잖아요. 운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현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만 하더라도요. 지금 현대차 그룹은 코로나 위기에 대한 최악의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올 상반기에 6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내년 초까지 4천억 원의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롯데는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룹 전체가 위기다. 원래 그룹 전체가 적자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롯데는 더 혈안이 됐는지 모르겠죠. 롯데 지주는 지난 4월에 2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9월에 2,800억 원의 회사채 발행했고요. 롯데케미칼도 3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7월에. 게다가 롯데칠성음료도 414억 원에 이른 자기 주식을 지금 매각했어요. 물론 롯데 지주가 샀지만 어쨌든 414억 원의 자기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 게다가 롯데는요. 백화점이나 아울렛이나 마트 여기 롯데 리츠에 매각했습니다. 매각해서 7천억 원의 현금을 또 마련했습니다. 지금 롯데는 대부분이 택트예요. 언택트가 아닙니다. 대면 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기를 마련했고 그 위기에 어떤 돌파구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SK도 마찬가지예요. SK는 이미 말입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현금 확보해라. 현금이 없으면 적당한 매물이 나와도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 현금을 지금까지 많이 모아왔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를 하기에 이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배가 안 부르다. 지금 현금을 더 모으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요. 지난 9월에 4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게다가 SK 루브리컨츠 여기에 대한 지분 매각 추진 중이고요. 심지어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SKIET라는 회사예요. 이거 IPO 기업 공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입니다. 재벌 이 정도면 영끌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영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위기의 신호가 있는 것은 지금 재벌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감지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자산시장의 거품이 엄청 깊어서 이게 터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경제가 박살나든지 아마 지금 미국의 경제가 박살난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는 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적절한 방역의 시기를 놓쳤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거든요. 이런 평가까지. 만약에 방역의 시기를 완전히 놓쳐서 결국 미국 경제가 꼬꾸라지게 되면 세계 경제 전체가 꼬꾸라지는 건 당연하고요. 대한민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꼬꾸라질 겁니다. 때문에 재벌은 이미 감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경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요. 국가들의 돈 푸는 거 부채거든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양적 완화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양적 완화가 너무 많아지거나 이런 두 가지 요소 뭉치면 펑 하고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재벌들이 지금 현금을 모으겠다고 연끌한다는 말도 이제는 어울리는 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데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개인입니다. 재벌은 엄청난 인재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는 여러분이나 제가 스스로 한 번 더 마음속에서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